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증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롱 코비드는 4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 포스트 코비드로 코비드 후유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보고된 증상, 얼마나 가는지, 누가 더 많이 경험하는지 관련 통계 연구 보고들을 살펴보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시기적 개입 또는 성분과 영양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기저질환이 있다고, 면역력이 약하다고, 평소 건강하지 않았다고 롱 코비드 또는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작년 CNN 기사에 26세 미국 올림픽 선수단에 있던 선수는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갔고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지만 장기 코로나 증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시드니 올림픽 철인 3종 경기 선수는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고 백신을 모두 완료했지만 양쪽 폐에 폐렴이 발생했고 4개월간 극심한 편두통, 현기증, 심계항진, 기립성 빈맥 증후군까지 진단을 받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들이 장기 코로나 환자의 피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치료법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연구진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인해 이러한 피로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가설로 가능한 임상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으니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장기 코로나 또는 코로나 후유증 치료적 개입 관련 세계적으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들이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2022년 영국 연구진들이 코로나 회복 후 최소 12개월간 지속되는 코로나 증상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피로와 세약이 28%, 관절통 26%, 우울증 23%, 불안 22%, 기억상실 19%, 집중력 장애 18%, 호흡곤란 18%, 불면증 12%로 가장 흔한 증상과 비율 정도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과 초기 증상이 심각했던 환자에게서 후유증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롱 코비드 관련 연구에서 설명한 급성 코비드와 만성 코로나 증상, 그리고 증상에 따라 분류된 군집 설명에 따르면 먼저 증상이 3에서 12주 지속되는 경우는 급성 코로나로 분류, 증상이 3달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 코로나 단계로 나뉜다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경미한 경우 증상 시작 후 7에서 10일 이내 회복되지만 중증 단계였을 경우 회복되는데 3에서 6주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추적 관찰 결과에서는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에게서 하나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는 감염 후 4주 이상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와 관련 없이 다양한 증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후유증을 겪는 것을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 즉 후유증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PCR에서 음성이 나타났고 미생물학적으로는 회복을 나타냈지만 과학자들은 임상적 회복과 미생물학적 회복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코로나, 코로나 후유증 누구에게 더 많이 나타났을까요?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높았고 40대 이상의 여성에게 더 높았다는 통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급성기 때 증상이 5가지 이상 나타났다면 장기 코로나 발병 위험이 증가했고 초기 증상이 경미했던 사람들도 장기 코로나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 또한 있었습니다. 롱 코비드 관련 현재까지 보고된 흔한 증상으로는 심한 피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심계항진, 두통, 관절통, 근육통, 허약감, 불면증, 저림 증상, 설사, 발진, 탈모, 균형 및 보행장애, 기억력, 집중력 문제들이라고 보고했는데요. 그중 주요 증상 패턴은 피로, 두통, 숨가쁨, 지속적인 기침, 위장병 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과 같은 후유증 또한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여러 정신건강 관련 분석 연구에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후유증, 그리고 이미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 또한 있었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련 꼭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황장애 증상과 코로나 후유증 증상이 겹쳐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황장애 또는 불안에서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인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증상인지 확인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와 해외 모두 장기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 관련 치료를 위한 매뉴얼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경험하고 있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따로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전 스텔스 오미크론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저와 남편 모두 격리 해제 후 설사 증상으로 이와 관련된 진단과 약을 처방받았었고 그 후 괜찮아졌다 싶었던 메스꺼움과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하기 힘들어 이와 관련된 진단을 받고 위장 관련 약을 처방받고 수액도 맞고 근육통도 있어 한의원에서 침까지 맞고 의료적으로 증상에 맞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 남편과 저 둘 모두 거의 3에서 4주가 되어 몸이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증상 발현 후 또는 예방 그리고 후유증에 있어 어떠한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식단 관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증상이 있으시다면 그 증상에 따른 치료를 병원에서 먼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먼저 2021년 제안 연구에서는 카르니틴, 비타민 B, C, D를 함유한 보충제가 만성 피로가 있는 코로나 후유증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추가 임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고요. 2022년 이탈리아 연구진들이 해외 영양학회지에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C, D, B6, 오메가3 미네랄로는 철분, 아연, 셀레늄을 보충해야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멀티비타민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따로 챙기셔야겠죠? 감염 후 치료에서 중요한 영양소는 아연, 락토페린, 비타민 C, D, 오메가3 헤스페리니딘이라고 설명했고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및 후유증 관련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 C, D, E, 오메가3, 플라보노이드와 케르세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르세틴은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종류로 케르세틴과 비타민 C 조합, 케르세틴과 브로멜라인, 그리고 비타민 C 조합이 코로나 관련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자세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로멜라인 효능과 케르세틴 효능, 왜 강력히 떠오르는 영양제로 주목받고 있는지는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2021년 또 다른 이탈리아 연구진들이 보고한 코로나 관련 만성 피로, 면역 기능 및 에너지 대사 관련 영양학적 개입 관련 연구에서는 201명의 피험자에게 연속으로 28일간 에프로탈이라는 영양제를 복용하도록 했는데요. 만성 피로도가 14일 후에는 약 3분의 1, 28일 후에는 약 50%의 참가자에게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찾아보니 이 영양제가 유럽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영양제 성분을 살펴보니 비타민 B, 철분,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기타 미네랄, 타우린, 아르기닌, 카르니틴과 같은 아미노산과 인삼을 포함한 추출물 등 19가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 같고 유럽에서 판매하는데 14포가 들어있는데 30유로로 하나로 하면 약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서 여러 번 등장했던 비타민 D의 중요성인데요.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진들이 2주간 비타민 D 5,000IU와 1,000IU 경구 복용으로 비교한 임상 연구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중증도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며 증상 회복에 있어 매일 5,000IU의 비타민 D를 2주간 처방한 환자들에게서 회복 시간을 단축시켰고 비타민 D 상태가 최적이 아닌 환자에게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볼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등장하는데 햇빛을 받음으로 합성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햇빛을 받지 못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염성과 이환율에 영향을 더 주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있고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햇빛에 노출될 때 코로나19 회복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캐나다 연구진들은 햇빛 노출이 배양 배지 점액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빛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앞서 언급했었던 퀘르세틴과 브로멜라인입니다. 2021년 영국과 이탈리아 연구진들이 보고한 연구에서는 퀘르세틴 보충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고요. 중증도로 가는 것과 증상 완화 등에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터키 연구진들 또한 퀘르세틴, 비타민C, 브로멜라인을 합친 보충제로 진행한 429명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용량 및 생체 이용률 등을 알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1년 이란 연구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염증 관리를 위해 퀘르세틴이 항염증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브로멜라인 연구에서는 코로나 예방 및 치료 효과, 코로나 감염 후 증상 관리에도 사용될 가치가 있다는 보고 또한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우리 소화기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2021년 인도 연구진들은 무작위 임상 연구에서 위약군과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 복합체를 처방한 후 비교한 연구에서 대조군과 비교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도가 감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사용한 면역 관련 효소 성분에는 락토페린, 브로멜라인과 파파야 추출물인 파파인과 같은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위장계 관련 증상 또한 롱코비드, 장기 코로나 증상 중 하나였는데요. 장 건강도 정말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장이 제2의 두뇌라고 불리며 면역계에 관여한다는 말이 있는 것만큼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들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후유증이나 장기 코로나 관리하는 시기적 개입 정리해드릴게요. 단백질로 육류와 생선류를 잘 챙겨 드셔서 카르니틴이나 아르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잘 보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청 단백질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미노산 종합 보충제도 있는데요. 육류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특정 식단이나 편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미노산 종합 보충제를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또 파킨슨 환자 그리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청 단백질 보충과 체내 글루타치온 증가 수치 관련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요. 바빠서 식사로 챙겨들기 힘들다, 소화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웨이 프로틴과 같은 유청 단백질을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높이는 과학적 방법은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비타민 B, C, D, E와 미네랄로 아연, 셀레늄, 철분 등이 필요하니 멀티비타민도 잘 챙겨주시고 또 일부 멀티비타민엔 철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 남편이 먹는 남성용 멀티비타민에는 철분이 없었습니다.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많이 고갈되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메가3가 중요하고 평소 저와 같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또 소화효소를 이미 섭취하고 계신 분들은 평소 퀘르세틴과 브로멜라인을 섭취하실 수도 있는데요. 브로멜라인과 퀘르세틴이 함께 조합된 제품들이 대부분 있지만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소화효소에 브로멜라인이 포함된 것들도 있으니 퀘르세틴과 브로멜라인을 따로 섭취하시거나 소화효소 성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으로 이러한 피로도,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도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복원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항 훈련과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작용하는데 몸이 회복되기 전에 이러한 고강도 운동을 하기 어렵잖아요. 햇빛을 보면서 조금씩 산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서서히 체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